KUK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거지. 그래야 가지고 있을 만한 이유가 생겨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고 PT를 먼저 만들어 놓았고, 하나는 우리 회사의 핵심 키워드라고 해서 핵심 키워드, 이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10분짜리, 이 시대에 지금 수많은 국가가 전 세계 1위부터 10위에 이미 들어져 있는 대기업이, 우리 한국의 500개 기업이 최대 이슈가 있어요. 이 시대의 최대 이슈.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뭐 NFT, 뭐 암호화폐, 뭐 AR, VR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뉴를 저희 기업이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핵심 키워드 정도만 10분 안에 넣어놓고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호기심. 그래서 이 호기심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지는 거고, 초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지겠죠. 리크루팅용으로, 즉 컨택용으로 이 10분짜리 영상을 몇 개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3개를 만들 겁니다. 저는 3개는, PT는 이미 3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제가 아직 좀 올리지 않았어요. 약간 하나만 좀 수정을 해서 올리려고 2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10분짜리 2개를 먼저 PT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올려드리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 일단 전송을 하는 겁니다. 카톡을 통해서 전송을 하시면 제가 원하는 거는 30명의 명단을 먼저 적어보자라는 거예요. 이 30명 중에 이 5명을 뒤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5명을 그냥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일단 최소 50만 원 정도를 먼저 선 가입을 시켜보자. 이게 가장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시 얘기하면 그 5명을 내가 등록을 시키기 위한 뭔가 툴이 필요한데 그 툴을 10분짜리로 먼저 1차 보내자. 글귀만 잘 써주면 그래도 10분 정도는 이분이 그래도 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뭘 올려드릴 거냐면 30분짜리 회사 소개를 올려드릴 겁니다. 이 30분만 봐도, 이 영상만 봐도, 이 PT만 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면 10분은 이미 그분이 봤다 그러면 30분은 다시 뭔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지겠죠. 이 2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관심이 있으면 이제는 이미 나와져 있는 많은 그 강의를 그분에게 맞춤으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분을 계속 우리 이제 미디움에 있는 이 시스템에, 즉 회사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제가 크게 2가지를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거기다가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이 영상을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나서 이미 영상을 보셨으면 이 영상을 보내준 분을 꼭 정말 만나보세요. 이 가치가, 대단히 이 안에 가치가 있으니 그냥 이걸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넣어드릴 거예요. 10분 안에다가. 그럼 이분은 뭔데 그러지? 그 안에 약간의 내용은 있고 호기심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핵심 키워드가, 그 키워드하고 지금, 그리고 실제로 63 프로젝트가 뭔지 하고 10분짜리 먼저 첫 시간은 우리 이 KOK 가치가, 토큰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에요. 상승이 왜 되냐는 얘기죠. 그 중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딱 PT를 그냥 4장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메인넷입니다. 이 메인넷의 의미를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제 이 기업이 메인넷이 나오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메인넷은 이 기업이 자체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건물에 비유를 해요. 자체 기술, 내 땅에 내 건물을 쳤으니 내가 건물주가 되는 거고, 남의 땅에 이미 내가 새 들어가서 사면 나는 임차인이 되는 거고, 임차인은 매월 내가 사용료, 이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 기업은 앞으로는 건물주가 됐으니 이제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이 기업에 가스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자, 메인넷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메인넷은 아마 이달 중에 이제 기업이 발표하면서 실제로 정책의 변화가 오면서 시행이 됩니다. 전 세계에 암호화폐가 수십만 개가 되겠죠. 그 중에 코인마켓 캡이라고 그래도 메이저 거래소에 2군데 이상 상장된 암호화폐가 코인마켓 캡에 등재가 돼요. 약 한 16,00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50여 개밖에 없죠. 이미 메인넷이 이미 가동이 되는 암호화폐는 메이저 거래소에 거의 다 상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장은 돼 있으나 실제로 성공을 다 거두었냐? 그렇지를 못하죠. 사장된 것도 꽤 있어요. 이미. 그 이유는 뭐죠? 유저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도 결국은 유저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근데 이 건물주가 되면 달라지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메인넷이에요. 우리 자체에 전 세계 50여 개밖에 없는 메인넷이 실제로 이제는 눈으로 보여진다. 이제 회사가 보여지는 내용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그게 이제 메인넷이에요. 무조건 토큰의 상승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 이제 메인넷이 되면서 이제 뭐가 바뀌어지냐? 우리 자체 유저, 이미 우리 KQ 유저가 있죠. 또 D앱이라고 있어요. D앱은 뭐냐면 Decentralized Application. 현재 우리가 앱을 이용하죠. 어플리케이션 앱. 현재 뭐 플레이스토어랄지 앱을 이용하죠. 여기는 이미 중앙화가 돼 있죠. 디센트럴라이징은 뭐냐면 이 중앙을 벗어나져 있는 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가 좋은 이 블록체인 기술 전 세계 현재 국제 공인 인증 중에 최고의 성능을 가치를 평가를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사용할 때 현재 수수료를 두 가지를 지불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래소가 받아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용할 때 이 사용료를 내고 있죠. 수수료를. 이걸 가스비라고 불러요. 지금은 가스비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최소 10만원에서 20, 30만원 됩니다. 가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프리미엄, 이런 어떤 시대 흐름, 즉 뭔가 어떤 이런 트래픽이 많을 때 이용하는 이용료가 많아지는 거예요. 보통 웬만하면 2, 30만원씩 내가 10,000원을 보내도 10만원어치를 보내도 내가 내는 수수료는 2, 30만원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지불을 했죠? 이더리움을 이용했으면 이더리움 재단에, 비트코인을 이용했으면 비트코인 재단에. 그런데 이제 우리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인넷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 기업 재단에 이제는 수수료가 들어오겠죠. 그게 가스비예요. 이 가스비라는 얘기는 자동차가 이동을 하려면 가스가 필요하죠. 이와 같은 암호화폐가 이동이 되려면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죠. 그리고 저희 기업에 가스비가 들어오죠. 자, 가스비를 저렴하게 받겠다라는 거죠. 회사가 발표할 겁니다. 아마 약 뭐 1센트 100원대 정도? 100원대 정도? 그러면 D앱, 말씀드린 대로 이미 중앙을 벗어나 있는 이와 같은 앱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자체 유저. 두 번째는 D앱. 세 번째는 이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프로젝터들. 무슨 얘기냐? 이미 현재는 우리 KOK가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의 기반이에요. 이더리움은 코인의 기반.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토큰이죠. 코인이 아니고 토큰. 현재 우리는 토큰. 메인넷이 없으면 토큰. 메인넷이 있으면 코인.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저희가 조만간에 전 세계 50여 개밖에 없는 코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른 코인보다 이 가스비가 저렴하는 거죠. 몇십만 원 하는데 100원대니까 대단하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토큰, 새로 만들어지는 그동안에 이더리움 기반을 이용했던 이런 앞으로 토큰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 토큰이 우리 기술을 쓸 수 있겠죠. 이것 또한 유저죠. 이걸 우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두 번째 아까 D앱 있죠. 우리 자체 유저 있죠. 이걸로 들어오는 회사의 가스비는 어마어마합니다. 몇 조 단위가 됩니다. 이걸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수익이 만들어지죠. 그 수익이 바로 커뮤니티 풀이에요. 점차 회사가 이런 정책들을 이제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메인넷이 가동이 됐었을 때 다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메인넷의 의미는 왜 어렵냐? 첫 번째, 메인넷 하나 나오는데 몇 년 시간 걸립니다. 두 번째, 몇백억 이상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드디어 그동안 말로만 했던 메인넷이 가동이 된다.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 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뒤에서 몇 개월 뒤에 또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디움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준비해왔고 그리고 몇 년 동안 KOK가 준비를 해왔고 그러던 가운데에 서로 인수합병 연합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두 개는 나오겠죠. 어쩌면 역사적으로 한 기업이 메인넷을 두 개를 갖고 있는 일은 최초로 기업이 만들어지겠죠. 이처럼 메인넷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 우리 자체에 우리 건물을 올려서 세를 받는 주인이 돼버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각기 거래소에서 이제는 우리 이 KOK 토큰을 이제 그 코인을 상장을 하려고 회사가 굳이 컨택을 하지 않아도 자체 상장을 합니다. 알아서 상장합니다. 자, 회사가 컨택을 해도 훨씬 쉬워지죠. 이 상장되는데 대단히 많은 이제 그 기준 잣대가 되는 메인넷. 첫 번째 메인넷입니다. 자, 두 번째 블록체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은 이미 전 세계 국제 공인 인증을 받았죠. 최소 15,000 TPS. 이 TPS는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해서 초당 처리되는 속도예요. 비트코인은 초당 7건밖에 처리가 안 되죠. 7 TPS. 이더리움은 약 한 20여 건 되죠. 근데 저희는 최소 15,000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사업을 벌써 오랫동안 비즈니스 전개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혹은 정부 기관에 이미 검증이 돼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전 세계 공식 인증 받은 것 중에 가장 빠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가는데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우리 이 KOK 토큰이 NFT는 뭐냐? 난펀지블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여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자, 비트코인은 이 성격을 소장의 가치, 즉 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소장의 가치. 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또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현재 많이 쓰여지죠.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새로운 암호화폐 토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교를 어디에 하냐? 오일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일을 쓰는 데가 많으니까. 그곳에 쓰여지는 거죠. 자, 근데 이 NFT는 또 다른 분야죠. 근데 저희 이 KOK는 아까 블록체인 메인넷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난펀지블 토큰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유틸리티, 일상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토큰이라는 거죠. 난펀지블 토큰은 이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왜 대단하냐? 우리 머지리티라는 핵심 기술이 있어요. 이 머지리티에 쓰여지는 기술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자, 여기에서 현 시대의 최대 핫 이슈가 메타버스죠. 우리 이 머지리티는 이 머지리티 기술을 가지고 동시에 메타버스가 가능하고요. 다시 얘기하면 현실에 있는 이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를 내가 휴대폰으로 딱 비춰버리면 사물을 인식을 해서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메타버스는 이미 있는 플랫폼 내에서 즐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현실에 있는 걸 가상 공간으로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기술이 머지리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동시에 NFT가 동시에 구현이 됩니다. 뭘로? KOK 토큰으로. 이미 NFT에 최적화가 돼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게임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최근에 지금 많이 이슈가 돼 있는 것이 P2E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개인 간에 언이라고 해서 뭐 우리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혜택이 있죠. 이거를 P2E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KOK가 게임에도 최적화가 돼 있다. 지금 이거 녹화되는 거죠. 전 세계에 게임으로 유명한 토큰이 있어요. 뭐 하여튼 가뭐로 시작하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벌써 이미 자 최적화가 게임에 되어져 있고 즉 게임에도 쓰여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져 있다. 자 또 하나 결제 최적화가 되어 있죠. 우리 결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하죠. 현재 플랫폼에서 하고 있죠. 앞으로 또 오프라인 열려지죠. 우리 아마 단톡방에 보면 뭐 우리 키오스크 결제 딱 누르고 내가 뭘로 결제를 할 것인가 뭐 선택하고 키오스크에서 우리 휴대폰 갖다가 실제로 올라가냐 확인 딱 눌러버리면 영수증이 실시간 나오죠. 실시간 나오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은 즉 결제의 최적화. 우리 한국에 결제 코인으로 이미 나와 있는 모 코인이 있어요. 뭐 하여튼 뭐 패본 코인이 있어요. 자 거기와 우리가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미 생태계는 있어요. 일부. 거기는 내가 그 코인을 사서 써야 되는 거고.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테이킹은 무료 개념이죠. 내가 맡겨놓은 그 자산이 그대로 있으니까 개념이 무료 개념이죠. 그냥 받아서 쓰는 거예요. 또 우리는 되돌려주는 게 다르죠. 우리 마일리지 적립 보너스를 드리죠. 사용을 했더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결제에도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죠. 멀티플레이어. 다양하게. 내가 어딘가에서 뭔가를 즐기는데 야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골프도 할 수 있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메뉴가 많다. 근데 이 KOK 토큰이 쓰여질 곳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다. 근데 일부 코인은 결제에만, 일부는 게임에만, 일부는 소장의 가치, 일부는 아까 그런 기술로만. 근데 저희가 최적화가 결제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자 글로벌 거래소에 계속 상장을 하죠. 계속 메인에 되는 시점부터 꾸준하게 계속 상장이 되겠죠. 상장이 될 때마다 당연히 가치는 상승이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장. 이제 뭐 사이트에서 그동안에 주식이 오른 거, 뭐 때로는 부동산, 이 암호화폐가 오른 가치를 순위를 랭크를 지금 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작년 1년 동안 상승률, 이 암호화폐 중에 상승률이 저희가 2200%가 상승이 되면서 4위거든요. 4위. 이미 작년 1년 동안 대단히 많이 가치가 올라가진 거죠. 지금 앞으로 이런 거래소가 계속 상장이 되면 역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 7번째 생태계죠. 생태계 쓰여질 곳. 어디에 쓰여진가도 중요하고요. 처음 시작은 우리 한류 문화 콘텐츠에 쓰여졌죠.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죠. 앞으로 우리 오프라인 미디움 페이 말씀드린 대로 계속 쓰여지죠. 제휴가 계속 되죠. 자꾸 쓰여질 것들이 유저가 많으면 당연히 컨텐츠를 갖고 들어오는 거고요. 당연히 제휴를 하죠. 뭐 그중에 인도네시아의 스마일 방송이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죠. 또 대만의 퓨다로트도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꾸 제휴가 되겠죠. 뭐 쓰여질 것이 많아지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소각정책. 저희는 소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쓰여진 거는 다 소각이 되죠. 소각이란 표현은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니까 어떻게 되죠? 희소성이 생기죠. 근데 쓰여지려면 이분들이 썼었을 때 뭔가의 혜택을 크게 주면 쓰겠죠. 그런데 아까 다른 일부 페이만을 결제를 목적으로 했던 곳은 써도 큰 의미가 없죠. 단지 그냥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정도거든.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거죠 그냥. 근데 저희는 소각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조만간에 시행할 커뮤니티 풀, 그리고 이미 계속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제휴가 되는 곳, 쓰여지는 거는 없어진다. 현재 5,800만 개가 이미 소각이 되어져 있죠. 우리 한국의 인구만큼 소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희소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앞으로 신설되는 커뮤니티 풀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본인 자산, 현재 본인 자산으로 본인에게 채굴 수익이 계속 현재 채굴돼서 나오고 있죠. 그 자산 아니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KOK 없으면 거래소에서 KOK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어딘가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딘가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영화에 한번 투자를 하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상당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자. 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 우리 커뮤니티들이 해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수익의 재원은 회사가 가스비로 내놓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소각정책 중에 하나예요. 자, 왜냐?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쉽게 해서 제가 4억이야.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근데 그 중에 50%를 제가 커뮤니티들에 맡겨. 그러면 저에게는 2억만 가지고 나오겠죠. 2억을 맡겼으니까.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저에게 KOK를 주는 양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니까 유통량도 줄어들죠. 왜 줄어드냐? 그동안 제가 받았던 것들을 우리 그렇게 지금 위로 계속 올려서 우리 일정 수익을 주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후원 수익이라고 해서 앞으로 용어가 바뀌겠습니다만 이걸로 계속 풀려졌어요. 뭔가 이 수익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것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나온 채굴 수익도 줄어들지만 후원 수익도 줄어들겠죠. 그럼 회사는 이 KOK를 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죠. 짧은 시간에 많이 나오면 유통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오르지 않겠죠. 길어지게 돼 있고 당연히 그리고 내가 맡겨놓은 거는 소각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대신 기업은 가스비로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유지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커뮤니티 풀에서 우리들에게 수익을 주겠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우리 가격이 올라가면 나에게 채굴대에서 나오는 수익이 줄어들죠. 가격이 올라가면 숫자는 줄어들죠. 금액은 같다 해도. 그런데 이 커뮤니티 풀에서는 숫자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안 줄어들죠. 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온다. 그런데 현재는 한 개에 우리 6.2달러로 나오겠죠. 10개가 나오면 약 한 6만 2천 원. 10개면. 그렇죠? 그런데 얘가 시간이 가서 3년 후에 10개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치 10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숫자죠. 그대로 숫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할 만한 이유가 뭐냐? 일종의 소각 정책이니까 가격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없으면 거래소에 사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는 가격이 또 올라가는 역할이 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오르는 데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소각정책 중에 이제 들어가죠. 2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만 분명한 거는 우리들에게 뭔가 또 하나의 재원이 만들어져서 혜택이 주어진다. 자, 토큰 이코노미. 이 토큰 이코노미는 뭐냐면 이제 토큰의 공급량이 이미 15억 개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언젠가는 바닥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아있는 양들이 줄어들어 수요와 공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줄어드는 거야. 남아있는 게 자꾸 조금 남아있는 거죠. 가격은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죠.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토큰 이코노미라는 건 토큰의 경제인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량이 줄어든 만큼 이제 가격은 오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 중에 토큰 이코노미도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차이이다. 분명한 건 15억 개가 다 바닥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간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예. 자, 다음에 우리 메타버스에 쓰여지죠. 현재 우리 호텔킹을 계속하면 매일매일 채굴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텔킹의 이미 이 가격 자체가 현재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져 있죠. 뭐 보통 500불에 받았던 사람들이 뭐 얼마 전에도 어디 공개된 거 보니까 뭐 46,500불 쉽게 해서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100배 정도 가까이가 올라가져 있는 거죠. 또 그동안에 우리 KOK 토큰의 가치는 44배가 올라가져 있는 거죠. 2년 전에 가상 공간에서 호텔 행위를 했더니 2년 전에 받아놓은 것이 44배가 올라가졌어요. 2년 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호텔 킹이 이미 거의 100여 배가 올라가져 있는 거죠. 토탈 140배 정도가 이미 가치가 올라가져 있죠. 즉 쓰여질 곳이 어디에서 쓰여지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에 쓰여진다. 자, 또 유저가 계속 확장이 되죠. 유저 계속 늘어나잖아요. 전 세계 현재 150개 국가에
아마 거의 70만 명 정도가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기업은 1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가치는 무조건 높아지죠. 글로벌로. 우리 시장에 한계성이 있다면 기업도 시장에 한계성이 있다면 거기까지잖아요. 근데 한계성이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 자체가. 그래서 글로벌로 유저가 계속 확장이 되죠. 계속.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치는 높아지죠. 자, 12번째. 우리는 회사가 이 KQ 토큰을 팔지를 않아요. 즉 ICO라고 부르죠. ICO. 우리 주식은 IPO죠. 기업 공개. 근데 한국은 현재 ICO가 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지금 대권 후보들께서 지금 몇 가지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공약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죠. 그 중에 얼마 전에 모 후보는 우리나라 4개 거래소 대표이사들을 이미 만나서 ICO 허용하겠다. 왜? 우리 한국 기업이 해외 법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 결국은 해외에 돈이 나가고 있어요. 세금도 해외에다 내는 거죠. 자, 2번째. 디지털 자산 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동안에 우리 금융관리 감독위원회가 있듯이. 자, 3번째. 이 세금을 5천만 원으로 이제 올리겠다. 무슨 얘기냐면 연 1억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동안에는 현재 현행 법은 250만 원만 빼고 나머지 9,750만 원을 가지고 20% 세금을 내야 돼요. 기타소득으로. 그런데 이제는 5천만 원을 빼니까 5천만 원만 가지고 20%를 내면 되죠. 즉 2천만 원 세금 낼 거를 이제는 1,000만 원만 내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저 때문에 됐어요. 그거 모르셨죠? 진짜. 모 후보 오른팔인 분이 세종에 계신 분이 우리 KUK 우리 프론티어예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표를 얻는 이 공약을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울 사무실 오셔가지고 잘 들으시더만 2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암호화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어.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한 3주? 한 달 정도 됐어요. 전화가 와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저한테 그러면서 뉴스 보셨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저 때문에 된 건 몰랐잖아요. 기사는 봤거든요. 이거는 왜냐? 첫 번째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왜? 현재 우리나라 4대 거래소에 한 1,500만 명 됩니다. 그 중에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한 1,000만 명 됩니다. 하루에 1,000만 명 정도가 거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100만 장자, 2030의 100만 장자가 80%가 가상자산에 이미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이 거래소의 70%가 2030이에요. 현재 젊은 표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보람을 좀 느꼈어요. 뭐를 느꼈냐?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기자랑하고 있고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제는 뭐만 되면 되냐?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20%가 아니라 좀 더 낮춰지면 되겠죠. 저는 앞으로 이런 거는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정부도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내놓으니까 이 후보 바로 내놨죠. 그러니까 양 당에서 다 내놨거든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그 2분 중에 한 분이 될 거 아니겠어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되는 거죠. 시행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됐었을 때 그럼 누가 졌습니까? 이 암호화폐에 몸담고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못 오시고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당사자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십니다. 자, 이처럼 정부는 분명히 뭔가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요. ICO. 우리는 ICO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회사가 팔지 않는다. 오직 내가 살려면 거래소를 통해서만이 개인 간에 사고 팔 수 있다. ICO를 해버리면 이런 얘기예요. 기관 투자자든 개인에게 일단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받고 그냥 파는 거야. 그 사람이 딱 거래소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폭락이 되죠. 갖고 있는 사람 나머지는 폭락이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가 없고 동시에 많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유통량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락을 걸어놓죠. 어떻게 기간을 정해놓고 못 팔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ICO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이 가치가 상승이, 즉 시간을 갖고 가는 거죠. 우리는 다 채굴이 되려면 시간. 이게 ICO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우리 이원화 정책이 있죠. 이원화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가격이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원화 정책. 이원화 정책은 뭡니까? 내부 가격이 있고 거래소 가격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래소 가격은 회사가 조절을 못해요. 누가 조절합니까? 유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거래소가 올라가면 우리 내부도 올리죠. 그럼 내부 가격은 왜 정해져야 됩니까? 내가 매일매일 받는 기준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 숫자가 나오죠. 두 번째는 결제하는데 내부 가격이 정해져야 플랫폼에서 내가 결제하는데 몇 개를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나오죠. 자, 우리 이원화 정책은 이거예요. 현재 우리 본인들 지갑에 스테이킹을 할 때 네 가지 코인을 맡기죠. 첫 번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테더라는 USDT, KOK. 이 KOK가 답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내부의 가격은 6.2달러인데 거래소가 5.2달러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거래소가 5.2달러야. 그럼 우리 내부보다 약 1달러가 거래소가 저렴한 거죠. 이때 거래소에서 5.2달러를 즉 5,200원으로 계산할게요. 이거를 5,200만원어치를 내가 산 거야. 왜? 내 지갑에다가 스테이킹 맡겨놓으려고, 스테이킹 하려고. 그래서 이 5,200만원어치를 보냈더니 내가 맡긴 거를 6,200만원을 맡겨놓은 걸로 인정을 합니다. 왜? 내부는 6.2달러니까. 자, 여기에서 적용되는 게 뭐냐? 시장의 원리예요. 시장의 원리는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우리 내부보다 싸다 싶으면 본인들 지갑에 맡길 전 세계 150개 국가에 있는 우리 유저들, 프론티어들이 이때는 KOK를 선택해서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거죠. 즉 저지선, 저항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12월부터 지금 현재 주식부터 지금 암호화폐가 전부 다 지금 바닥을 쳤죠. 이유가 뭡니까? 늘 바닥을 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자, 12월 달에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 이익을 공유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 거고 늘 있는 얘기고. 자, 최근에는 12월 연말부터 뭐가 겹쳐졌냐? 미국이 FOMC라고 해서 미 연방 연준위에서 지금 달러를 긴축을 시켰죠. 화폐가치 높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주식 암호화폐가 전부 다 가격이 지금까지도 떨어져 있죠. 막 반토막 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많이 떨어져야 10%죠. 그러니까 우리는 폭망할 일이 없어요. 뭐 때문에? 떨어졌다 싶으면 혜택을 보려고 KOK를 산다라는 거죠. 그것도 유저가 적으면 영향도 안 미쳐요. 근데 유저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KOK를 사다 보니까 저지선, 저항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여기까지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예요. 지금 제가 몇 분 얘기했어요? 한 30분 했나? 네. 그러면 이걸 제가 10분짜리를 만들려니까 그냥 간략간략만 해야 되겠죠. 간략간략. 관심만 갖게. 그리고 나서 만날 수 있는 거리, 만날 수 있는 어떤 여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던, 초대를 하시던, 집으로 가든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하든 어떻게든 이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기까지는 중간에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먼저 이와 같은 자료와 함께 영상을 보내는 거고, 이거 하나를 넣어놨어요. 뒤에다가.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상승했던 거거든요. 쉽게 해서 0.14달러, 1달러를 1,0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140원짜리가 처음 한 번 오를 때 10원 올랐어요. 150원으로. 18번에 걸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천장을 뚫겠죠,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현재 6.2달러. 44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44배. 44배. 아까 1년 동안 작년에 상승률 4위를 2200%가 됐듯이 44배가 올라가졌어요. 제가 시작할 때가 여기였어요. 0.24달러. 약 240원. 1년 2개월 전에 제가 14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14개월 전에 240원이던 것이 몇 배 올랐냐? 27배. 자, 제가 이때 만약에 1년 만에 27배가 올라갈 줄 알았다면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면 제가 집 팔았겠죠. 네. 그렇잖아요. 팔아야 맞잖아요. 정부가 보증해주고 27배가 올라간다는데. 근데 몰랐잖아요. 비트코인이 5년 10년 전에 누군가 사령 정보를 주었어도 믿음이 안 생겼죠. 올라갈 줄을 몰랐죠. 그러니까 기회를 잃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이와 같은 10만 클럽 63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조금 정신 차려서 이 쾌역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지금은 분명히 기회가 있다. 저도 이 기회를 이때 많이 어찌됐든 좀 뭐 할 때 못 잡았듯이 어느 시점 되니까 딱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 대충 이거 진짜 이거는 큰 판이다. 완벽하게 이거 개인의 경제력을 확 바꿀 수 있겠다. 자,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했죠. 44배가 올랐는데 다 끝난 거 아니야? 앞으로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 KK 토큰을 이미 우리 개발한 개발자, 이제 최영규 박사님이시죠? 그분이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5년이 지나면 100불, 12만원 정도의 가치가 못 갈 이유가 없다라고 겸손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또 이 생각 하시겠죠? 2년 동안 6,200원밖에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12만원이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자, 봅시다. 한 번 오를 때 10원, 20원 올랐어요. 어느 시점에서 100원 올라요? 500원 올라요? 1000원 올라요? 1400원까지 올라가졌어요. 네. 앞으로는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르는 폭이. 네. 자, 이 얘기를 하실 때는 미디움 더나인 컴퍼니가 없었을 때예요. 지금 판도가 언제 바뀌어버렸냐. 미디움과 더나인 컴퍼니가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하고 제휴를 하려고 지금 놀랄만한 기업들이 차마 제가 먼저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 기업들이 지금 줄 서 있거든요. 아마 일부는 뭐 아마 조만간에 소개도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저 회사의 유저가 가치가 분명히 높아질 수 있는 계기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모 직급자분한테 제가 이제 전해드린 얘기입니다. 그 우리 모 직급자분이 우리 개발자분한테 이 박사님이 볼 때 이 가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박사님 입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칫 오해 소지도 있고 책임성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100불 있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아주 많은 가치 이상이에요. 그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처음 시작할 때 100불과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 미디움의 현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판이 앞으로 수많은 것들이 그 시점이 메인넷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팀들이 이거를 빨리 뭔가를 모아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모을 거냐? 이거를 우리가 서로 같은 방향, 같은 목소리, 서로가 잘 되는 방법이 뭘까? 서로 우리 그냥 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팀워크를 가지고 이번 기회의 계기가 돼서 한번 이거를 한번 우리 재차 도전을 해보자. 다시 한번. 왜? 워낙 큰 가치가 있을 거니까. 자, 이 가격이에요. 분명한 건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는 훨씬 그 이상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PT 이렇게 딱 그냥 4개 넣어놨어요. 이렇게 4개.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토큰 이코노미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고 우리 그 박미소님 안 계시나? 자, 이거를 제가 해야 되나? 그거 내가 부탁을 했는데 요거 PT를 다른 거를 좀. 네. 자, 여기까지는 네, 제가 해도 되겠네요. 자,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핵심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짧게. 어차피 모든 걸 다 뭐 그 시간에 이해를 시킬 수는 없으니 핵심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이걸 10분으로 그냥 만들어 드리는 거야. 이 영상을 가지고 NFT. 그 다음에 머지리티. 그 다음에 우리 KK 토큰. 현 시대 이슈니까. 그럼 누군가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NFT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메인넷. 이거는 뭐냐면 주로 현 시대에 맞는 이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그냥 한 7분 정도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게 정말 꼭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릴 거고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한류 문화의 매니아들이 많죠.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실제로 우리 토큰으로 결제가 되는 거고, 저희 회사와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라는 분이 손을 잡았다라는 거고, 이분을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4차 산업의 미래학자의 대단한 분이니까 아는 분들이 많아. 이거 하나 띄워놨더니 누군가 아는 분은 관심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그런 토마스 프레이가 이 회사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호기심이 생기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겠죠. 뭐 요즘 KT가 인공지능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넣어놨어. 이거는 저희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아,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것이 있어? 이렇게 특근법, 암호화폐 관련되는 분들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최근에 스테이킹으로 지금 돈이 다 몰리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져 있는데, 현재 스테이킹 은행에 이미 수탁 서비스 하죠. 거래소 업비트가 현재 5% 주죠. 연 이율.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도 스테이킹이죠.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에 비해서 인지도가 적고 거기보다 많이 주니까 불안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스테이킹이 있다라는 거를 언지를 해주는 거고, 뒤에다가 이거는 하나 넣어놨고, 여기까지 이렇게 10분짜리 하나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거고. 우리 김보건 대표님 계십니까? 김보건 칠성님? 예, 제가 우리 칠성님 중간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다른 PT 하나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있기까지는 우리 김보건 칠성님이 계셔서 사실 이렇게 있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시작 전에 제가 인사를 한번 시켜드리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못 뵈가지고 아까 중간에 이렇게 보이셔서, 처음 우리 KOK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하셨던 분이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고요, 살아있는 전설이고 이제 역사죠. 사실을 놓고 보면 또 우리들이 또 이걸 하게 된 어떻게 보면 또 계기를 이제 만들어 주신 분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많이 또 이제 존경하는 분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인품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나 굉장히 존경하신 분인데, 중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 쉬는 타임에 저희 대표님 그냥 인사 말씀 정도 이렇게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대표님 표현을 쓰지 말라고 이제 돼 있는데, 우리 김보건 칠성님이십니다. 전 세계에 이제 8명밖에 없는 칠성. 아마 이제 개인으로서 자산은 뭐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미 부를 만드신 분인데, 한 뭐 잠깐 인사 말씀 정도 이렇게 갖는 시간 갖고 제가 2부 타임에 이렇게 다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는 어떻게 큰 박수로 한호와 함께 모셔야 되는 거는 아시죠? 네. 자, 큰 박수로 김보건 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자리에 서네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잠깐 스피치 진행할게요. 전 세계를 무대로 미디움 KOK 체인을 열심히 알리고 있는 전 세계 5번째 세븐스타 지울 김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아까 위클리 이 자리에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분들 올해 안에 다 5성 가실 거예요. 아니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행복하세요? 네. 목소리가 좋네. 이제 여기서 한 10%만 조금 주머니가 두둑하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모양이네요. 아까도 이준모 오성님이야. 깜짝 놀랐어요. 여기 들어오는데 위클리보다 멤버가 더 많네? 어떻게 된 거지? 이분들 어디서 나타났지? 혹시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오셨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일 멀리서. 제주도. 어디서? 제주도요? 네, 일어나 보세요. 제주도. 제주도 분 일어나 보세요. 목포. 목포가 제일 머네요. 목포가. 목포 안 갔다 온지 한 3개월이 된 것 같은데. 네. 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오세요. 네, 조만간 한번 드릴게요. 제가 해외로 나가기 전에 한번 드리고, KOK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 이상, 저도 지금도 학습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앞에서 제가 위클리
스피치 때 말씀해 드렸듯이 평생 여러분들의 수익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 아마 가족의 인생의 판까지 모든 걸 경제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툴이라는 거, 플랫폼이라는 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혹시 여기서 백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신 분, 완판 10명밖에 안 되시네. 여러분들 돈 벌고 싶죠? 네. 백서 5번 읽어보세요. 5번. 5번 읽어보시면요, 상위 업라인들한테 질문할 게 하나도 없으세요. 백서가 길다 그러면은 피드 처음부터 끝까지, 피드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지금 2월까지 만 23개월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 보셨어요? 매일매일 정보를 업데이트해주는 회사, 살아있는 회사. 전 세계 통틀어서 KOK 플레이가 유일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바로 업라인인 울산에 계신 강행대 칠사님께서 모 회사 대기업 임원과 공기업 임원과 미팅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과연 KOK가 얼마나 갈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사님이 있는 회사보다 더 오래 갈 거라고.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앞에서 말을 못했대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찾아와서 제가 공부해 보니까 내가 지금 근무하는 공기업보다 KOK가 더 오래 갈 거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통신회사에 아마 제가 이사님인 걸 알고 있으세요. 근데 자기 회사보다도 이 KOK 플레이가 유망하고 앞으로 한국의 구글 플레이, 유튜브 여러 회사들보다도 더 멀리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학습을 통해서 지금 활동적으로 재테크로 비즈니스 하시면서 활동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뿌듯하더라고요.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자기 회사보다도 KOK 플레이가 더 오래 갈 거야. 그 얘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은 학습을 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했으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러세요? 네. 제가 아까 위클리 스피치 때 잠깐 얘기했어요. 제가 3개월 딱 스타트하고 나서 단톡방 밤 2시, 3시에 엄청난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도 없어. 김순자 육성님 여기 안 계시죠? 그분은 보셨을 거예요. 진짜로요. 어떤 마음이냐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이 회사 무섭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지금 채널도 있을 거예요. KOK가 탄생한 스토리 1, 2부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꼭 보세요. 그럼 왜 KOK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유저를 모집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까지 그때 얘기해 놨던 것들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계속 시행해 오고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회사가 빨리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못 쫓아갈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조금 있으면은 준비 다 되셨어요? 예. 좀 있으면 메인넷이 오픈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메인넷이 오픈되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 시간당 정산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새벽 12시에서 1시 사이 정산이 이루어지잖아요. 메인넷이 오픈되면요 4시간마다 정산 시간이 따로 없어요. 24시간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켜요. 수수료가 얼마냐? 건당 100원 정도. 그러면 하루에 24번이니까 거의 6달러 정도가 발생이 돼요. 왜 이렇게 발생되냐? DB가 많이 발생돼, 트래픽이 발생이 돼야 외부에서 디앱들이 저희 KOK 토큰을 활용하러 들어올 거예요. 유통량이 많아야.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많아지게 되면 뭐 나중에 되면 정산 시간이 조금 더 완화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외부로 인출할 때 1% 수수료가 아니면은 가스비
20만 원, 30만 원 주고 인출을 하시죠? 네. 혹시 20만 원, 30만 원 주고 가스비 인출을 해 보신 분? KOK 토큰을 한 분? 야, 유일하게 돈 버시네. 맞아요. 저도 뭐 가끔 가다 가스비를 인출하는데 저는 인출을 거의 안 해요. 작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인출을 딱 한 번 했어요. 나는 뭐 먹고 살까요? 그 전에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을 하죠. 저는 회사와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갑이 더 안전한데 거래소가 그냥 안전할까? 내가 내 핸드폰이 해킹이나 당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지갑이 더 안전하거든요. 거래소도 안전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재단과 신뢰 때문에 나는 굳이 뭐 급하지 않으면 인출을 안.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메인넷이 오픈되고 나서 그때 또 조금씩 한번 테스트로 인출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갑에만 지금 KOK 토큰이 몇 개 들었는지도 셀 수가 없어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 인출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인출해 놓으면요 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KOK 토큰 좀 있으면 오르면은 해지해가지고 KOK 토큰 살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절대. 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 5만 원대 들어왔어요. 과연 5만 원대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10명도 없어요. 다 팔아제꼈어요. 생활비, 카드값, 그리고 뭐 물건 살고 부동산 사고 다 팔아제꼈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부자가 되겠죠. KOK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는 내가 KOK 토큰을 스태킹 안 하고 갖고 있으면은 이길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매일매일 나오는 우리 약관에 보면은 KOK 토큰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적혔을까요? 네? 약관 안 읽어보셨어요? 아유, 스테이킹이에요. 스테이킹하고 적혀있어요.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 동일한 있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KOK 토큰을 가장 많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스테이킹이라고 적혀있어요. 그게 맞거든요. 제가 증명하고 있고 저희 온라인 그리고 성공한 리더들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어저께 신미아 오성님이 강의했었죠. 어저께 그저께인가? 그분이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길게는 안 할게요. 제가 끝나고 바로 송 대표님 호출로 또 용미제로 날아가야 돼요. 오늘 온 리더 강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 용미제 가고 싶죠? 네. 그 핵심 리더 과정이나 CEO 과정이나 최창수 소장님의 강의력 발전소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용미제 가서 1박 2일 주무실 수도 있고 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세요. 저도 다다음 주부터 5성 이상 탑 리더 과정을 신청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수장이신 김태현 오성님이 지금 거기 가 있죠? 네, 지금 김태현 오성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강의력 발전소 비용은 좀 들지만은 제가 강의력 발전소 강사 리스트 쫙 봤거든요. 용미제에서 최창수 소장님 오셔가지고 강사 리스트 선정하는데 이거 1,000만 원짜리 강의인데요? 나 그랬었어요. 맞다고. 그런데 자기 맞이 우리 프론트를 생각해서 그분도 프론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강사들을 섭외하더라고요. 뭐 삼성방 계신 분들은 오늘 그 소감들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거기 참가 하신 분들이 진짜로 좋다 하더라고요. 저 뛰어가서 듣고 싶더라고요. 그 어디죠? 무슨 연수원? 곤지암. 네, 곤지암 리조트.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꼭 올해 안에 5성 되시고 2024년 10월에 15개 KOK 토큰이 다 발행이 될지 앞당겨질지 길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꼭 8상에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신 우리 김보건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은 왜 오르는지 회사에 그냥 키포인트 이것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행동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름을 제가 10만 클럽으로 정해놓고요. 63 프로젝트라고 정해놨어요. 10만 클럽은 10만 개 모아보자. 기간은 3년. 3년 안에 10만 개를 모으자. 어떻게 하면 10만 개에 도전을 해볼 것인가. 자, 지금 현재 기준에 하루에 100개가 나와야 10만 개가 돼요. 현재 기준에 10만 개를 모으려고 열심히 도전을 했는데 10,000개가 나왔다. 3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0개 곱하기 10만 원이면 10억이거든요. 3년 후에 10억이면 하루에 한 달에 3천만 원 저축을 해야 돼요. 앞으로 3년 후에 10억이 되려면 매달 3천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3천만 원 저축하고 계세요? 그렇다 쳐도 10억이야. 근데 만약에 하루에 100개가 나오면 10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만 개가 10만 원이 되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겠죠. 10만 원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맞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비전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상 가치가 저는 될 거라고 믿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왜? 개발자님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그 이상의 가치를 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자, 어떤 분은 그러겠죠. 나 10만 개 모으고 싶은데 지금 100개가 안 나오는데. 자, 올해 1개를 못 모아도 내년부터 모아도 됩니다. 그걸 올해 준비를 해놓자라는 겁니다. 올해. 남아있는 올해 내년부터 1월부터 2년 동안만 모아서 2년 동안 모아서 10만 개에 도전을 하면 10,000개가 될지 2만 개가 될지 5만 개가 될지는 모르나 그래도 뭔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왜?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도전을 하다 보면 도전한 만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대가 지불이 들어가니까 대가를 지불하자.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 10만 개가 실제로 10만 원이 돼서 100억이 되면 한 달에 3억씩 저축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지금 하루에 10개 이상 나온 사람은 많잖아요. 지금 현재 10개 이상은 굉장히 많아요. 이 자리에 현재 계신 분들이. 근데 본인이 과연 3년 후에 이것이 얼마의 가치가 돼 이거 계산 안 해본 거야. 지금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10만 원이 되면 하루에 10개면 10억이면 한 달에 3천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고. 근데 그 계산을 안 해보니까 큰 비전을 못 느끼죠. 분명한 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치는 분명한 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이. 자, 뭐 저희 개발자가 되겠고 50억 개 이미 남아있는 거 알고 그 말씀인 거고 올라가는 거고 거래소고. 제가 이제 실전에서 준비는 3가지를 하자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매일매일 조직도 한 장을 드릴 거예요. 제가 다 올려놨어요. 한 장. 그 조직도를 매일매일 내 호주머니에 매일매일 갖고 다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고객 명단을 30명은 적으라는 겁니다. 30명. 왜 많이 적는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0명만 일단은 명단을 적으세요. 그래도 내가 가족이든 누구든 그냥 확률적으로 그래도 좀 높은 사람. 명단 30명. 세 번째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 3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누구와 함께 이룰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주 안에 2주 시작하자마자 2주 안에 5명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일단 가입을 시켜봐라 그거예요. 2주 안에 5명. 그런데 2주 안에 내가 5명을 가입을 시키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0분짜리도 보내고 내용도 보내고 뭔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가 관심이 있으면 초대를 하든 만나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 이름 석자를 그냥 걸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름이 외자라 두자인데 두자 걸고 내 이름을 걸고 50만 원 이상 50만 원 일단은 2주 안에 5명을
그냥 가입시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의무예요. 의무. 뭐를 위해서? 3년 후에 10억에서 100억을 도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내용을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리크루팅이 잘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 안 열어주면 안 돼요. 그럼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될까요? 저는 학습을 하면서 결과를 내면서 하자 그겁니다. 일단 먼저 5명을 내가 책임질 거니까 뭐를? 50만 원을. 50만 원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냥 나한테 보내주라 그거지. 그냥 설명 없이. 대신 그래도 대충은 내용은 보냈으니까 그걸 토대로 꺼리는 생기는 거죠. 그냥 전화해서 나 돈 보내 이거 하고 뭔가 하나 보내는 상태에서 돈 보내 이거 하고 다를 거거든요. 누군가는 진짜 조금이라도 관심 있어서 보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너를 봐서 그냥 네 이름 그냥 너를 봐서 그냥 보낼게. 그냥 그럴 사람도 있고 어떤 이유가 됐든 2주 안에 5명은 가입을 시켜봐라. 먼저 가입을 시키자. 먼저.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뭐 불안해하거나 그러면 이 50만 원 차용증 적어주세요. 그래봤자 250만 원이잖아요. 적어줘. 적어서 그냥 보내줘. 왜? 250만 원 책임져도 책임질만 하거든. 그 금액은. 나중에 그분이 막상 보니까 우리 해지 버튼 기능이 있잖아요. 결국 내가 책임질 일이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적어줘도 되고 그 정도는 내 입에서 어떤 멘트가 나가는가에 따라서 상대는 마음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그래요. 뭔가 저 사람이 확신이 있는데 뭔가 자신감이 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하죠. 그 뒤에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생기면 몇백을 더 하든 뭐 만불을 하든 그거는 내가 책임질 내용이 아니죠.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2주 안에 50만 원을 그냥 내 이름을 걸고 5명을 먼저 그냥 등록을 시킨다. 그냥. 그러면서 나는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 두 번째 주문은 뭐냐면 2주 안에 그러면 최소한 5명 중에 뭔가 호기심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 5명 중에 3명을 가려내자. 2주 안에. 그 3명은 누구냐? 나처럼 그 사람도 5명을 그냥 등록할 사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숫자 채우기 게임 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 채우기 게임. 왜? 회사는 유저를 원하니까. 숫자만 되면 우리는 회사는 직급을 인정해 주니까. 직급 도전하자 그겁니다. 직급을 도전했을 때 유저가 늘어났을 때 나에게 캐릭의 숫자는 뒤에 그냥 딸려오는 거니까. 자동으로 딸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2주 안에 그 사람을 만나야죠. 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돼 있으니까 대화가 쉬워집니다. 보여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나오는 거 확인되고요. 플랫폼 직접 눈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 이와 같은 어떤 교육 장소든 아니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의 먼저 선배 사업자 우리 선배 프론티어죠. 업라인 프론티어 이분들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 5명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4주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2주지. 나로 봐서는 4주죠. 자, 2주 안에 해야 될 거. 첫 번째, 5명을 무작위로 등록을 시킨다. 5명 중에 나처럼 5명 할 사람 3명을 가려낸다. 어떻게 가려내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내 멘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만났으면 야, 너 5명 의무다. 해야 된다. 나처럼 해라. 왜 해야 되냐? 너도 최소 10억에서 100억에 나와 함께 도전한다. 대신 너 누군가 소개하면 설명 내가 해줄게. 내가 부족하니 나보다 먼저 한 우리 선배 사업자에게 내가 도움을 청해서 내가 너 함께 도와줄게. 너 5명 채울 수 있도록. 너도 2주 안에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죠. 대신 그 사람과 나는 동시에 뭐를 해야 되냐? 매일매일 최소한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듣자.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는 거지. 알아야 되는 거죠. 혹시 물 좀 있어요? 거기 갖다 놓으세요. 이게 다 떨어져. 네. 다 떨어졌어. 자, 매일매일 예, 공부를 하자. 어디에서? 이런 교육 장소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인적이라는 일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대1로 만나든 아니면 센터든 아니면 유튜브를 제공하든 장소는 얼마든지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왜? 저는 귀가 열리게 만들자.
하루에 한 번은 듣자.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어디에서든 귀가 열리면 사람은 입이 열려요. 귀가 열리면 입이 열려요. 왜 들어야 되냐?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져요. 알아가니까 확신이 생겨져요. 믿음이 생겨져요. 그 다음에 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듣자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을 좀 세 타임을 했더니 2시간씩 세 타임을 했더니 목이 죄송해요. 자, 이처럼 2주 안에 3가지를 하자. 시간을 정해놓자. 기간을 정해놓자. 그래서 저는 이루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절실함이나 목표 속에서, 비전 속에서. 우리 비전을 느끼자라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5명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느껴져 이제. 그 이후로는 함께 이제 생각이 같아지죠. 방향성이 같아지죠. 목표가 같아지죠. 그렇게 되면 팀워크가 이루어지죠. 이 사람이 5명을 채우는데 이 책임감을 3단계가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내 하고 5명을 채워야 돼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1번 나 책임, 2번 바로 내 업라인 책임, 3번 그 위까지. 이게 3단계 담당제예요. 3단계 책임제예요. 이 3단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 5명을, 이 사람 5명을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팀워크예요. 이번 기회에 제가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 이번 기회에 소통이 돼야 된다. 누가 뭐가 필요하면, 뭐가 부족하면, 뭐를 내가 해줘야 될 것인지 이번 기회에 소통이 되자. 자, 이게 2주 안에 해야 될 일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 2주 안에 50만 원 이상 5명 추천하기. 그럼 나의 직급은 별 하나가 돼요. 일성. 2주 안에 사업자 그 중에 소개할 사람 3명 선정하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너 함께 해줄게. 뭐를 위해서? 우리 100억을 꿈꾸는 거예요. 언제부터? 올해 안 돼도 내년부터 모아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직급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죠. 개인 간의 비즈니스 간의 양극화가 국가 간에 대단히 지금 심각해요. 코로나 이렇게 장기화되면 지금 우리 오프라인 비즈니스 다 어려워져요. 그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직장인들은 그럼 무조건 안전합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자, 매일매일 유튜브 하나는 듣자. 그럼 이 추천을 누구부터 하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우리 김태윤 오성님부터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분도 5명 해야 되고요. 저도 5명 해야 되고요. 직급과 관계없이 다 하자는 거야. 그래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야 일어나는 거니까. 누구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번 기회의 계기가 돼서 전부 다 5명을 다시 해보자. 그래서 어디다 배치를 하든 어딘가 라인이 부족했으면 그 라인에 배치를 하고 그냥 의무감이니까 채워놓으면 수익은 뒤에 따라오니까 숫자 채우자. 먼저 뭘로? 가볍게 50만 원 5명으로. 5명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내 이 멘트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 5명을 할 수 있도록 내 멘트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굉장히 큰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김복원 칠성님이 수익이 얼마나 현재 한 달에 되신 줄 압니까? 현재는 얼마나 모아놓은 줄 아세요? 기업 총수보다 더 부자입니다. 지금 이 2년 만에 평범한 사람이 나이와 관계없이 어느 누구든 우리 이거 익혀서 이거 알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알린 다음에 그 사람이 잘 하도록 내가 배워서 후원하면 되는 이것이 끝이잖아요. 다른 거 뭐 있어요? 내가 먼저 스테이킹하고 그 사람 스테이킹하게 만들고 그 사람 소개하게 만들고 소개하려니까 그 사람도 뭔가 시스템 툴을 줘야지. 기간 정해줘야지. 목표 중요하죠. 그거 목표에 맞춰서 나도 움직여줘야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5명을 다시 새로 시작을 하자. 저 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는 하고 있어요. 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2주 안에 해야 될 일이에요. 2주. 자, 나머지 2주. 두 번째 단계죠. 아까 이 3명을 도와서 내 일대는 5명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각기 3명씩이 돼야 되겠죠. 3단계가 다 차면 45명이에요. 3단계가 다 차면 45명. 이 마지막에 6주에 가서 내가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일대 내 직접 추천으로 이때 5명을 더 해야 돼. 5명을. 그럼 내가 총 숫자는 10명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미 5명은 했고, 이미. 그리고 앞으로 이 6주가 되는 시점에 5명을 더 하고. 왜냐? 저 회사의 승급 기준이 삼성이 되려면 1대가 벌써 훈련이 되고 30명 중에 아까 그 사이에 누군가는 6명도 돼 있을 수 있고 7명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강제로라도 어떻게 내 가족 친인척 누구든 그냥 자녀든 뭐든 돈을 내놓게 하든 아니면 내가 내든 왜? 내도 내 거니까 100% 내가 받잖아요. 50만 원 내가 받는 거야 다. 어차피 거기 들어져 있는 것도 원금도 내 거 올라오는 100%도 내 거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채워서 삼성이 되면 이번에 회사의 정책이 삼성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정책 듣기 전에 나오기 전부터 이거를 기획을 했었는데 마치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진 거야 그냥 마치 결국은 삼성만 각자가 도전을 하면 나머지는 밀려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성입니다. 그 숫자가 총 합쳐보면 몇 명이냐면 65명이에요. 한 장으로 그냥 한 장에다가 아까는 그 그림이고 자, 2주에 해야 될 일, 자 4주에 해야 될 일, 자 6주에 해야 될 일 딱 그냥 적어놓은 거야. 이거 한 장이면 되잖아요. 이거 하나를 들고 다니시면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그 삼성을 이거 옆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내 이름 삼성 적는 거죠. 적어. 그리고 나로부터 이렇게 1번, 2번, 나로부터 3번, 그리고 4, 5, 6, 7, 8, 9, 10. 내 1대죠. 그러니까 1대. 1대 10명. 근데 먼저 이 5명이 필요하잖아. 여기까지 적으면 되는 거야. 5명. 이거를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 2주 기간 해야 될 거 적어놨고, 이 4주 기간 해야 할 거 적어놨고, 그 다음에 6주 기간 해야 할 거 다 적어놓은 거야. 이거 들고 다니면. 들고 다니면서 나는 지금 내 이름 적었으니까 여기에 하나 채웠다, 여기에 채웠다. 이 사람들 결국은 이성을 보내는 거죠. 이성을 보내니까 이 사람도 5명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다 이 사람도 5명씩만 각자가 이름이 다 적어지면 그래서 내가 여기 한 명 채워졌으면 이분들에게 채워졌다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3단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책임. 가장 큰 책임은 이 사람들이 안 채워지는 거에서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이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는 3단계 이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에요. 왜? 훨씬 더 이 회사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더 잘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동의 책임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이렇게 가보면 아마 우리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불안한 게 4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불안한 거 4가지. 혹시 뭐가 불안하세요? 저는 첫 번째, 이 KOK 토큰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가지고 있어도 떨어져 버리면? 자, 두 번째, 회사가 먹튀하면 어떻게 하지? 먹고 튀어버리면? 그동안 언론에서 먹튀 많이 나왔죠. 자, 세 번째, 회사가 사이트를 잠궈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맡겨놓은 거 못 찾아오잖아요. 자, 네 번째, 법률적인 거.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불법이야.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이 4가지예요. 자, 첫 번째, 가격 안 떨어지는 거 이미 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회사가 먹튀할 때는 갖고 튈 것이 있어야 되죠. 근데 회사는 35억개가 없죠. 우리부터 15억개 준 다음에 회사 거 35억개 채굴하죠. 소각용으로. 이거 회사가 35억개 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돼서 냉정하게 이 KOK 가치는 누가 높이냐? 우리 유저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기업의 주식은 오너의 능력으로 주식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 암호화폐는 우리 유저들에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회사 거를 5만원, 10만원, 100만원으로 만들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만원이 돼서 35억개가 10만원이 되면 기업은 350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2등 기업이 됩니다. 2등 기업. 2등 기업. 우리나라에. 왜? 삼성이 495조로 1위. 현재 SK가 198조로 2위. 신흥기업이 새로운 것에서 나오고요. 우리 개인의 신흥 부자가 항상 그거는 어디가 만드냐? 그 시대가 만들어요. 영웅은. 영웅은 시대가 만듭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영웅이 됐죠? 임진왜란. 임진은 전쟁이 없었으면 이순신은 영웅이 안 나와요. 이 시대의 경제 영웅은 어디서 나오냐? 새로운 거.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 업비트가 바이낸스가 전 세계 바이낸스가 전 세계 11위 부호입니다. 전 세계 11등 부자예요. 아시아의 1위 부자가 됐어요. 뭐 때문에? 그 시대에 암호화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4년 만에 거래소 연지 4년 만에 전 세계 11등 부자 아시아 1등 부자가 돼버렸어요. 인도에 있던 1등 부자가 바뀐 거예요. 자, 그 시대가 만들어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분명한 건 암호화폐 속에 기회가 있다. 그 중에 어떤 암호화폐를 선택할 것이냐 그 중에 KOK를 선택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먹튀 갖고 쓸 것이 없어요. 이 가치를 우리가 높여줘요. 자, 회사가 사이트 문을 잠궈버렸다. 이거 35조, 350조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끝나버리는 거죠. 어떨 때 사이트를 잠궈버립니까?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을 때. 회사가 수익을 내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수익을 못 낼 때. 근데 우리는 수익 내서 주는 거 아니죠. 채굴해서 주죠. 사이트를 잠글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부담이 없으니까. 자, 마지막에 법률적인 거. 우리 가장 불안하게 법률적인 뭡니까? 유사수신. 금융 다단계. 폰지 사기.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사실은 하나가 걸렸어요. 왜냐? 우리가 피해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디드권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 뭔가 이 회사를 협박을 하고 뭔가 어떻게든 딴지를 걸려고 하면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정책 바뀌면서 우리 플랜이 어떻게 바뀝니까? 미디움은 딱 1대 100%만 주고 끝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2대부터 개인 직급에 따라서 대수가 결정이 될 텐데 이걸 하나로 싹 묶어요. 토탈 볼륨으로 싹 묶어서 그분 직급에 따라서 이제 뭐 프로테이지든 대수가 결정이 되겠죠. 이걸 X값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는 수익은 내 거 자체 채굴돼서 나오는 거 하나.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X값으로 해서 그냥 수익 이름을 하나를 용어가 바뀌죠. 현재 후원 수익이 새로운 이제 용어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냥 그 수익으로 주는 거고 어디에서 주냐면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에 게임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메타버스에서 포인트로 줘요. 그러면 필요한 거는 포인트로 쓰시고 내가 케이크가 필요하면 거기서 교환할 수 있도록. 이미 메타버스에 주어버리니까 이제는 다단계적 요소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과거에는 본인 스테이킹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달랐죠. 이제는 아니죠. 우리 4%라는 얘기 안 하죠. 약 4%고 3에서 5%. 메인넷이 되면 그 범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법률적인 요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시면 돼요. 마음 놓고 띄워놓으시고 많이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치는 무조건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 돼 있어요.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져 있거든요. 뭘로 할 거냐 그거지. 어떤 방법을 해볼 거냐 그거지. 그 제안을 제가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안을 해드리는 거니까 누가 해야 되냐. 본인이 하는 거고 그 팀이 하는 거죠.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누가 친하냐? 우리 일을 함께 하는 사람.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누구하고 친해지냐? 회사하고 친해져야 돼요. 회사하고 친해진다는 얘기는 뭐냐? 회사의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자신과 확신이 생기고 자꾸 꿈이 커지고 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치지가 않아. 왜? 나에게 미래의 비전, 꿈이 있으니까. 목표를 세워놨으니까. 그럼 사람이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즉 많이 아는 만큼 확신이 생기고요. 내가 크기를 보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번 기회에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팀 간에 소통도 하시고 물론 제가 줌이나 이걸로 좀 소통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 달 정도만 좀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줌을 해버리면 안 모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제가 싹 끝낸 다음에 왜? 그래도 얼굴 마주보고 저는 대가집을 해라 그거야. 제가 우리 저 뒤에 아마 창원에서 오신 정지영님 계세요? 저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여기서 그냥 하는 대로 할래요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해지하고 나가세요 그랬어요. 진짜 서운하셨을 거야. 뭐냐? 대가집을 하라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오는 건 없어요. 우리는 한번 비를 맞아버리면 우산 찾지 않습니다. 이미 흠뻑 젖었는데 우리 비즈니스도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올해 1년만 내년부터
하루에 140개 나오면 10만 개입니다. 그러면 5성이면 돼요. 5성이면 무조건 100개는 넘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5성이 제 산하에 누구 계셔요. 근데 그분이 아마 하루에 약 한 300개 정도가 얼마 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00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저는 100개나 되겠어요? 그분보다 3배는 넘을 거 아니에요. 세라인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누구나가 내년 1월부터 지금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5성이 다 될 수 있어요. 단지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비전을 봅시다. 그거거든. 뭔가 이 크기를 느껴봅시다. 그러려면 압시다.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크기는 온다. 대신 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가면서 알아가면서 수익을 동시에 만듭시다. 만드는 방법은 스테이킹밖에 없다. 스테이킹을 최대한 빨리 시켜서 그 사람도 빨리 느낄 수 있도록, 빨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 소개가 빨라지겠죠. 속도전을 하자 그거거든. 어차피 이거 진행하면요, 그냥 지금대로 하셔도 뭐 개인에 따라서 크게 나고 조금 나고 차이만 있지, 그냥 가난하게 살기는 다 틀렸어요. 이미 그거는 다 틀린 거예요. 가난하게 살기는 틀린 거야. 건강만 챙기시면 돼. 안타까운 거 있었죠. 우리 얼마 전에 육성분이 건강으로 먼저 좀 가셨어요. 그럼 뭐 무슨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그나마 노력해놓은 결과가 상속이 되잖아요. 제 산하도 청주분 한 분, 광주분 한 분, 두 분이 상속을 받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력해놓은 결과가 내 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몇 대가 내가 이미 이루는 수익만 갖고도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지만 상속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남겨놓으면 헛되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KOK의 가치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 뭐 8년, 10년 전, 몇 년 전에 비트코인 10개, 100개 줄 수 있었죠. 100개도. 지금 몇 개 못 주죠. 현재 우리 10개, 100개 줄 수 있어요. 왜? 그래봐야 62,000원, 62만 원이니까. 3년, 5년 되면 우리 몇 개 못 줍니다. 몇 개 못 줍니다. 지금의 이 몇 개가 우리 3년, 5년 후에 이 가치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이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단 몇 개라도 어떻게든 더 모아보려고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게 바로 메인넷이에요. 정책이 많이 이제 이렇게 뭔가 좀 변화가 됩니다. 거기에 잘 적응하시고, 단 한 분이라도 여기에서 이탈되지 마시고 어떻게든 버티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 꾸준함을 당할 자가 없어요. 꾸준하게 버티는 겁니다. 계속 꾸준하게 학습하고 꾸준하게 알리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멋진 파트너를 점지해 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점지해줘요. 지나가다 발걸이에 걸려갖고 쾌쾌를 할지 모르는 걸 점지를 해줘요. 누군가는 우리 근처에 가서 쾌쾌 얘기했더니 나 이런 거 찾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가 있는 이 회사에서 정말 올 한 해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아, 저기 있구나. 예. 5분 남았어요. 거의 장시간 동안 그 멀리에서 또는 뭐 가까이에서 사실 주말에 움직이는 거 쉽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책임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안을 해놓고 뭔가 결과가 서로 나와주면 이 비즈니스처럼 서로 참 멋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말 뭔가 과감한 결단을 하고 이 가치성을 느끼셔서 이왕 한번 할 거라면 올 해 안에 짧은 시간 내에 삼성이신 분은 사성을, 또 새로 시작하신 분은 한번 이런 어떤 목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셔서 올해는 정말 부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성공하시고, 그리고 꼭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가치를 다시 한번 꼭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잘 이렇게 가시도록 하시고, 다음 주에 혹시 안 오실 분 계세요? 자, 제가 눈으로 전부 다 스캔을 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아까 대가집을 말씀드렸죠. 대가를
다시 한번 지불하는 그런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